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7K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비트코인을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당연히 2억 원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참산맥상으로 봤을 때 68K와 60K 라인에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66K 언저리에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선물 참상맵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때 이 움직임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개인들이 아주 뜨겁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한번 1조 5천억 정도가 청산이 된 이 지점 이후에 바로 다시 개인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 세고 또 개인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의 절반 정도 펀딩 레이트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장이 좋아졌을 때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 채로 불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열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까 요 라인에서는 그게 맞지만 라인에서는 더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구나, 시장이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지난번 불장 사이클 초입에 매수를 했었어요. 거의 9,000개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한 1,700개 정도 더 매수를 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캄에서 온체인 데이터 를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테슬라의 지갑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봤을 때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을 한 1,700개 정도 더 매수를 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발표를 하는 거는 분기 발표할 때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냐 안 샀냐,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불장의 신호탄이 됐었잖아요. 한 2,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더 매수한 테슬라, 이거는 불장의 초입이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드디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 테슬라 관련돼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40일 넘게 RSI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불장일 때는 RSI가 높은 채로 지속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몰리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RSI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VDD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 뒤에 두 번째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는 라인에, 불장에서 봤을 때 가는 라인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 뒤에 극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거긴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불장의 극 초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월 달에 큰 폭의 1조 5천 정도가 날아갔을 때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움직임들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어떤 거냐면 개인에서 돈들이 세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에서 세력으로 돈이 넘어가게 되는 게, 이 돈을 1조 5천억, 그때 9천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세력들은 개인들한테서 또 1조 5천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1조 5천억이 날아갔을 때 리테일들은 항복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니까 거기에서 알트코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의 고래들을 봤을 때는 이 고래들이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모았던 걸 그대로 다 들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매집을 한 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런 작은 변동성이 본인들이 코인을 보유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온체인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만 많이 힘들고 코인을 뺏겼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롱텀 홀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좋아질 때 롱텀 홀더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롱텀 홀더들이 분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숏텀 홀더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들, 불장이 시작이 될 때 이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들을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롱텀 홀더의 MVRV를 봤을 때도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 장이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에서 완연한 상승장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의 사이클이 있고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에서 하락장이 있었고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하락에서 상승 반전하는 장을 같이 했었고 거기서 또 횡보하는 장이 있었고 불장을 준비하는 불장 직전의 단계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진짜 불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억 이상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힘, 그 다음에 분석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거의 1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나 다른 곳들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불장이 됐을 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모멘텀, 남아있는 에너지가 1억에서 2억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DXY라고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는 거는 달러가 약해진다는 말과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가 특정 지점을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가 많이 힘들었죠.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근데 이게 한 번 더 쌍바닥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변동성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 2억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 플러스 다른 시장에 있는 돈들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야 이 코인 시장에 이후에 돈이 뿌려지기 때문에 물론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불장에서는 수익이 무의미할 만큼 더 큰 수익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흡수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객관적인 과거 레퍼런스를 삼아서 봤을 때도 2억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타임 하이 근처에 오면서 비트코인에 이제 매물대인데요. 손실이 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1% 정도 이 사람들 정도만 비트코인에 물려 있고요. 거의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위가 없다는 거예요. 천장이 없다. 한번 뚫게 되면은 그 위에 모두가 행복한 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안녕해가 갈 수 있다라는 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고 있냐? 수익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 뜨거웠던 불장 사이클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이 채굴업자들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유발을 합니다. 왜? 수익이 좋으면 시장에 비트코인을 던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비트코인이 많아지게 되고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반감기 이후였죠. 근데 여기는 반감기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공급 쇼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겁니다. 반감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하방 경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큰 고래였던 채굴업자들은 하루에 비트코인을 900개 정도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블랙록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블랙록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이 수량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900개를 훨씬 데일리로 압도하고 있다. 이미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굉장하고 앞으로 굉장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그래서 1억이 아니라 1억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요. 2억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모아가고 있고 이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럼 어디인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이클은 지난번 불장이 아니라 지난번 불장 사이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걸 좀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아직도 여기 요렇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는 길이 늘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이게 겪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에 있으면은 너무나 큰 하락이거든요. 거의 30% 넘는 하락, 40%에 가까운 하락들이 일어났던 이 시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라감에 있어서 한 방에 그냥 쭉쭉 가는 건 없다. 늘 고통을 주면서 개인들한테 이 코인들을 뺏어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텀 홀더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롱텀 홀더 중에 비트코인을 던지고 분배하는 건 스마트한 고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던지는 거는 오랫동안 들고 있던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스마트한 고래들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그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어덥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고 팔지 않을 거라는 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이 얼마나 뜨거운 불장이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이 뭔가 바빠진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자산 가격을 더 부풀리거나 또 다른 인플레이션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급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자산 운용사와 JP모건이 결국은 그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너무나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는 하루의 거래대금, ETF 거래대금만 봐도 이미 이걸 신청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돼 있다는 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이 프린팅 머니, 이거 금리 인하가 프린팅 머니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린팅 머니가 시작이 됐습니다. 디파이가 불장이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이용하게 되고, 그 디파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번 불장에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큰 연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비트코인 JP모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앞질렀다, 금은 앞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금 ETF가 신청이 됐을 때 초반에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아주 잠깐 횡보를 했었죠. 저 거의 한 달 안 됐어요. 이 횡보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움직임, 이 모멘텀이 금보다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억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인베이스를 투자하셨으면 제 영상 이후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코인베이스 곱하기 2의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코인 시장에 코인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변화의 흐름에서 같이 그걸 느끼고 이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게 애플의 시총이고요. 엔비디아의 시총입니다. AI,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는 하나의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다음에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